안녕하십니까, 모토잡입니다. 2024년을 달리고 있는 현재 R차의 대표 아이콘 R1의 단종과 함께 리터급 R차는 물론이고 미들급 R차 4천왕인 혼다의 CBR600RR, 야마 R6, 스즈키 R600, 가와사키 GX 시갈의 자리도 유로 환경 기준으로 서서히 좁아지고 있어 GS 시갈을 제외하고 단종의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이미 10년 전에 국내 단종되었던 혼다 600RR이 유로5 환경 기준을 충족, 국내 출시를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간 600RR 매물이 씨가 말라서 09년식인가 ABS 도입 모델은 가격 방어가 좋았죠. 좋은 시절 다 지나가서 머지않은 기간에 모든 모델을 전기 모터로 교체한다던 혼다의 표명이 무색하리만치 공격적인 내연기관 마케팅은 소비자로 하여금 전기 바이크 시대가 조금 더 유보되는 건 아닌지, 아니면 혼다 자동차의 판매 부진을 바이크씬에서 메워볼 심산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최근 무려 4기통 쿼터급 4RR까지 출시하는 가와사키의 독주를 잠식시키려 의학을 주려는 의도인지 알 수는 없지만 4대 천왕의 추억을 가슴 한켠에 간직한 올드스쿨 라이더로서는 어찌되었든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24년 혼다 CBR600RR 그랑프리 레드 단일 컬러 판매가 1,790만원, 혼다 만세! 추억의 센터 머플러, 일명 똥꼬 머플러를 도로에서 직관할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군요. 기쁩니다, 으르시. 그럼 본격적으로 2024년 국내 발매되고 있는 미들급 슈퍼스포츠 GX 시갈과 비교 분석으로 각각의 차밍 포인트, 즉 구매 포인트를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follow me. 첫째, 외관입니다. 사실 디자인에 있어서 80년대 말부터 본격화된 일제44들의 알차 잔치 시대, 서구의 열강들 그 누구도 나를 막을 순 없으셈 모드였기 때문에 일제44 그들만의 전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 단편적인 예로 시각적으로 단번에 눈에 띄는 헤드라이트의 형상이 붕어빵 찍어내듯 똑같은 왕눈이 눈깔로 우리 경쟁하고 있어 라고 광고하듯 했고, 카피 따위는 내 알바였던 디자인 암흑 시대였습니다. 지금에야 올드스쿨 헤리티지가 붙었지만 그 당시 헤드라이트가 네모에서 왕눈깔 2개로 바뀌던 바이크 중세 시대였기 때문에 미세하게 다르긴 했지만 그냥 비슷했습니다. 그렇게 출발한 일제 4천왕의 모티브는 그대로 현재까지 이어져 왔고, 나름의 컬러와 개성으로 차이는 있을지언정 시대적 디자인 흐름에 입각해서 본다면 크게 다를 건 없어 보입니다. 특히 미들급 R차들은 더 심하게 보이는데요. 저도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만 큰 차이점은 미들급에선 최초로 600RR에 윙렛이 추가되어 좀 더 트렌디해 보인다는 점, 탐브리니 형님의 두카티 916과 R1을 시작으로 날렵하게 빠진 테일의 진화, 최대한 슬림한 그립감을 주기 위한 차대 설계와 엘보 그립을 위한 퓨어 탱크의 날개부, 그리고 라이더 헬멧의 공력을 줄이기 위한 납작한 탱크 상단 등 상당히 비슷한 디자인 요소들이 많아서 외려 혼다와 가와사키 두 브랜드의 이미지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접근 방식이 유리할 듯 보입니다. 예를 들어 혼다의 군더더기 없는 적당히 건담화된 기계의 빨간 맛, 반대로 유려한 곡선으로 한층 더 화려해진 레이어드 카울 설계의 연두색 맛 중에 취향에 맞게 고르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혼다 600RR의 그랑프리 레드는 라이더가 캐주얼하게 입든 풀장비를 하든 얼추 라이더에게 맞춰주는 느낌인 반면, 가와사키의 라임 그린색은 라이더가 캐주얼하게 입든 바지를 벗고 타든 가와사키 내와 같은 반응이 나올 정도로 브랜드 색깔이 너무나 뚜렷해서 이 점을 즐기면서 탈 수 있는 매니아라면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빵은 아무래도 어퍼카울이 공격적으로 튀어나온 닌자가 좀 더 유리하다 하겠습니다. 추가로 닌자 40주년 한정판 컬러가 나와 있어 개인적으로 기존의 닌자 색상보다 훨씬 매력이 넘치더라고요. 두 번째, 엔진입니다. 최신 연식이라 할 수 있는 각각의 전세대 모델들을 체험해본 결과값으로만 보자면 600RR에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물론 가와사키의 시갈이 스펙상 수치가 높지만 직접 타고 체험했을 때 기억을 감히 몇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부드럽게 올라가네? 진동 살짝 있네? 오, 잘 나가네 정도였다면, 좀 더 과거의 600RR은 오, 초반부터 빠따 뭐임? 차체 짧으니 더 무섭네, 쭉 감으면서 짜릿짜릿, 뿅 가는 배기음 좀 더 황홀하네, 기분 좋은 4기통 빵빵한 그립감, 토탈 컨트롤 코너링 실화?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출시되는 모델들과 차이는 있겠지만 기존의 엔진 설계에 유로 대응 수준의 미미한 변경점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을 거라 예상합니다. 세 번째, 전자장비입니다. 구매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도 하죠. 얼마나 안전한 라이딩을 보장해 줄 수 있나 인데, 사실 현존하는 어떤 바이크든 라이더의
치명적인 판단 미스를 커버해줄 차량은 없습니다. 끼게봤자 0. 몇 초 수준의 브레이킹 타이밍을 놓친다거나 가벼운 실수 정도를 서포트하는 것이지 너무 맹신할 필요는 없겠다 하겠습니다만, 있는데 안 쓰는 거랑 없어서 못 쓰는 것에 대한 괴리가 있기 때문에 이왕 사는 거 달려있으면 안심되고 중고가 방어에도 한몫 하겠죠. 먼저 시갈입니다. ABS TCS 기본 장착의 3가지 모드 스포츠, 로드, 레인과 더불어 유저 모드에서 TCS 엔진 브레이크 출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TFT 컬러 계기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00알lar입니다. ABS TCS 기본 보쉬 6축 RMU 탑재에서 알 수 있듯이 크루즈 기능을 뺀 현존하는 전자장비 시스템은 모두 구축, 토크, 윌리, 엔진 브레이크까지 3에서 5단계로 설정이 가능하여 시갈에 비교해서 조금 더 고차원의 전자장비 디테일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시갈의 업 퀵시프트에 반해 600알lar은 양방향 퀵시프트 탑재로 미들급 슈퍼스포츠 장르 특성상 점수를 더 줄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가격입니다. 이번 40주년 가와사키의 올드스쿨 컬러링은 정말 역대급입니다. 실물로 보니 더욱 우람해 보이고 눈이 즐거웠죠. 그리고 전자장비도 부족하지 않게 들어갔지만 한방향 퀵시프트는 살짝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어찌 보면 리터급보다 더 자주 퀵시프트를 쓰게 될 텐데 내부 매칭하는 재미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도 정신승리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이런 GX 시갈의 가격은 2,145만원으로 책정되었고요. 가와사키의 라임 그린 매니아를 능가하는 두터운 혼다 파니아가 수적으로 훨씬 우세하다는 것은 한국 라이더라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 디자인부터 설득당할 수밖에 없는 절대 대칭 빨간맛 디자인에 유행 타지 않는 담백한 선의 조화, 무엇보다 똥꼬 센터업 머플러는 올드스쿨과 현재를 아우르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화석 600알lar 마니아들의 불만이었던 ABS조차 없던 세대들이 무색할이 많지 6축 RMU까지 떡하니 박힌 이제는 마지막이 될 7세대 코드네임 PC42가 시갈 대비 무려 300만원이 싼 1790만원이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가격에 발매되어 이제는 지지친 스즈키, 야마하의 미들 슈퍼스포츠 잠재 소비자들까지 독식하는 결과를 가지고 올지도 모르겠네요. 참고로 도쿄 모터스쇼에서 600알lar의 맷블랙 컬러를 직관했었는데요. 확실히 그랑프리 레드가 퀄이 좋아 보여서 국내에서 레드만 출시되는 것도 그닥 아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찐 슈퍼스포츠 혼다의 재림 600알lar을 맛보게 될 라이더분들에게 미리 경의를 표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토잡이였고요. 또 봐요.